네, 다음 순서는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평소 어깨 관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 그리고 꼭 저희 어깨 지킴이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질문들을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어깨 관절한 날 기념 어깨 건강 TV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네, 그 어떤 영상보다도 댓글이 많아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평소 어깨 건강에 대해 궁금했던 게 이렇게 많았나 이게 새삼 놀랬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엄선해서 오늘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궁금증들을 누가 어떻게 해소를 해주시죠? 네, 지금 여러분의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세 분의 패널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시자 제일정형외과 병원 원장이신 조남수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대한견주관절의학회 회장이시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신 김양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총무이사님이시자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신 김세훈 총무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 분과 이것이 궁금하다, 어깨 건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분이셔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전근개는 수술하지 않아도 다시 붙나요? 네, 역시 외래에서도 회전근개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첫 번째 질문부터 나오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어깨 통증하면 이제 오십견이 뭐 대표적인 이제 이런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그런 질환들이 이제 가장 흔했다면 최근에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회전근개 질환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깨 힘줄 파열, 회전근개 파열 워낙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이제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이제 항상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제 힘줄 파열이 왜 생기는지를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은 기본적으로 뭐 외상으로도 생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화에 따른 변화, 힘줄이 이제 살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지듯이 생긴 파열이 그냥 아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열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외상성으로 뭐 조금 이제 미미한 파열 같은 경우야 또 자체적인 치유력을 갖겠지만은 노화에 따라 변화가 돼서 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구멍이 난 거는 기본적으로 다시 봉합을 해야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세하게 이제 이런 수술 여부는 사실 그때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고 불편이 있으시면은 가까운 이제 어깨를 전문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석회관염으로 6개월 동안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으며 2번 쇠석술을 했습니다. 증상이 별로 호전되지 않고 소염제를 먹으면 꼭 위궤양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서 치료를 이미 중단했는데 어느 날 저절로 통증이 많이 가셨어요. 지금은 팔을 옆으로 많이 돌리지 않는 이상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요. 팔을 많이 돌리면 통증이 있지만 의식해서 조심하니까요. 이 상태로 그냥 살아도 괜찮다면 더 이상 물리치료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분같이 여러 치료를 하시고도 뭐 이렇게 잘 나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낫지 않으신 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환자분은 석회성 건염 진단해서 6개월 동안 쇠석술을 받으셨죠. 그래서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석회성 건염 치료가 일단은 그 이제 뭐 충격파 같은데 체외 충격파로 한 두세 번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초음파 보면서 이제 바늘로 이렇게 처치하는 게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로 가는 게 이제 순서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 잘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아마 뭐 영상 촬영을 해서 그 석회 침착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적극적인 뭐 두 번째 단계로 초음파로 뭐 들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증상 치료 불편하시면은 물리치료 좀 받으셔도 되는데 그 물리치료 자체가 석회 침착을 없애는 그런 기능은 없고 단지 이제 좀 부드럽고 통증이 없게 증상 치료 위주로 가는 거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병원에 계속 오시거나 뭐 물리치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상생활 하십시오. 일상생활 하시다가 증상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다시 촬영하시고 충격파 한 번 더 받아도 됩니다. 쇠석술 하시고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로 가시면 크게 뭐 문제 없이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이 오면서 왼쪽 어깨가 유독 아픈데 자세 교정을 받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50견이 단계별로 좀 증상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치료가 좋을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십견이라는 진단 이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일본 말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동결견 이렇게 부르고 워낙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수축되고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동 범위가 감소되면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정 자세랑 이 병을 유발하는 특정 자세가 알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경우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이제 팔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직인 경우에 컴퓨터를 많이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어떤 그런 반복 동작을 많이 하는 직군에서 뭐 좀 호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세 교정을 받는 거에 직접적으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작업 환경 중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통증을 조절하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게 가장 1단계 기본적인 치료 목표고요. 다른 뭐 이런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면은 잘못되게 처음 50견이 왔을 때 처음부터 이제 그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나 이런 걸 해서 오히려 더 통증을 더 유발하고 건염을 더 조장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운동 범위를 회복한 이후에 그 뭐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나 이런 식으로 그 단계별로 치료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수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영법은 모르겠는데 접영을 할 때 어깨에 좋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수영하느라 어깨가 안 좋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영이 어깨 안 좋나요? 어깨에 무리가 안 가는 수영을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영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이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 스포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어떠한 점들을 조금 주의해야 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질문은 또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수영하면서 어깨 고장 나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은 사실 전신 운동으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어깨가 괜찮을 때는 뭐 이렇게 추천드릴만 하지만은 어깨가 일단 통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수영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깨 구조상 어깨 힘줄 자체가 견봉이라는 지붕처럼 덮고 있는 뼈 하방에 이렇게 위치해서 좁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수영하는 영법을 이제 하면서 팔을 젓는 스트로크 자세 같은 걸 할 때 좁은 공간 속에서 계속 힘줄이 마찰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되면서 힘줄이 이제 염증이 반복되고 또 힘줄의 마모가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힘줄 상태가 건강할 때는 뭐 수영 같은 이제 좋은 운동을 즐기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어깨가 조금 뭔가 불편이 생기고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될 운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슷하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수영처럼 또 많이 하고 계신 운동 중에 배드민턴 이런 운동들도
어깨 높이 항상 이상으로 라켓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역시 힘줄에 무리를 주면서 염증과 이런 힘줄 마모를 좀 잘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좋은데 하여튼 이제 해가 될 만한 운동들은 통증이 있을 때는 좀 조절하시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스포츠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동 전후에 좀 이제 강조드릴 두 가지 부분이라 하면은 첫 번째 운동 전후 항상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 이제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셔야 일단 이제 이런 스포츠 손상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뭔가 이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의 기준이 되는 건 통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하여튼 또 무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범위 이상으로는 과한 운동은 하지 마셔라. 특히나 이제 웨이트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통증이 느껴지면 조금 몸에서 보는 좀 신호가 무리가 되고 있다는 신호로 인지를 하시고 조금 조절하시면은 큰 손상 없이 또 운동을 다양한 운동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스포츠 활동과 어깨 통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왼쪽 어깨 통증이 심장 질환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심장 질환이 있을까요? 어깨 통증이 꼭 어깨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이 연관해서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어깨 통증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뭐 관상동맥 질환이나 협심증, 뭐 심근염 이런 증상이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왼쪽은 이제 리퍼드 페인이라고 체관 몸통에서 어깨 쪽으로 가는 그런 통증이 있는데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어깨 관련해서 어깨가 오리진으로 페인이 있는 거는 통증이 있는 거는 팔꿈치 쪽으로 가죠. 바깥쪽에서 이제 팔꿈치 쪽으로 주로 가는 회전근개나 오십견 증상이고 심장 질환이 있을 때는 이제 몸통하고 같이 나가는 이 바깥쪽으로 나가진 않고 그런 식으로 감별을 하지만 그 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증상이 지속될 때는 같이 협진이라 그래서 우리 그 내과 선생님하고 좀 협진이 필요하고요. 어깨 질환이 심장하고 관련인 것도 있습니다. 동결견 지금 김세현 총무님께서 얘기하셨던 동결견,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환은 심장 질환이 있을 때 굉장히 심해지고 통증이 잘 안 낫고 경과도 안 좋고요. 꼭 그 심장 질환뿐만이 아니고 당뇨,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 이런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그 성인 질환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오십견, 동결견, 어깨가 이제 굳는 이런 질환인데 그런 당뇨, 특히 당뇨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치료가 어깨 치료보다는 당뇨 조절을 하시라. 혈당 조절을 잘 하셔서 그 전체적인 이 배경, 이 질환을 악화시키는 이런 배경을 좀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도 같이 우리가 치료 연관이 있으니까 어깨 질환만 보시면 안 되고 어깨 질환과 함께 이런 내분비계 관련된 질환도 같이 연관이 있으니까 치료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것이 궁금하다. 어깨 건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